네, 그 새해 첫 시간인가요? 두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슨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오늘은 하는 얘기들 나오는 대로 일단 그냥 잡설들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좀 본인들 좀 어떻게 좀 살고 계신지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신지 그 얘기들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 이름은 박하윤이고요. 지금 박사 과정에 있고, 전공은 이제 양대학 컴퓨터 관련해서인데, 지금 1월 달은 잠깐 본가에 내려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그냥 연구 말고도 그냥 좀 이제 좀 쉬면서 그냥 산책하거나 좀 이제 앞으로 뭐 할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나실수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라서,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돌아왔고 지금 자교 박사 자격 시험 신청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후회하고 있어요. 시차 적응도 하기 전에 공부하기도 좀 공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치면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문제 보니까 보통이 아니라 가지고 괜히 신청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재 선생님. 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뭐야 저 퀄 이거 신청하려면 신청하라고 메일 왔거든요. 저는 뭐 지금 안 할 거긴 한데 들으니까 뭔가 뭐 어차피 박사까지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정확히 모르겠지만 레코드 남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뭐 저는 오늘 수강 신청했고 그 다음에 뭐 실라버스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저 원래 하던 공부 그냥 이어서 하고 있어요. 당장은 뭐 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대학원을 근데 정하셨던가요? 그때 막 어,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진 않나요? 정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다가 네, 그 그냥 자료 안 가더라도 CV에 한 줄 적어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신청한 건데 별 생각은 없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잘 안 돼도 잃을 건 없을 거잖아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뭔 얘기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나누시면 좋겠는데 다들 약간 새해를 맞아서 특히 이제 어떤 대학원 염두에 두신 분들 혹은 이미 대학원 계신 분들은 약간 여러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런 얘기도 좀 나누시면 좋고요. 저는 뭐 그 약간 여러 번 각오를 좀 말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솔직히 막 좀 수업을 막 잘 따라가겠다 이런 욕망은 당장은 없고요. 그냥 나만의 뭔가를 무조건 어떻게든 2년 안에 어떻게든 해보자. 이게 뭐 퍼블리시까지 절대로 안 될 거고 프리프린트라도 어떻게든 써보자. 그냥 딱 지금 그 각오로 지금 약간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냥 네. 그러면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나름의 좀 길에 확신도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까 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퀄이나 뭐 아니면 뭐 학점이나 수업이나 코스업이나 시험 같은 거는 좀 일단 적당히 따라하는 거고 물론 뭐 바닥을 깔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좀 뒤에서 좀 제 프로젝트를 좀 열심히 계속 좀 달려가 보려고 그렇게 좀 신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셋이죠. 네, 그리고 퍼블리시 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깔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물 나오면 좋겠고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저 오늘 이거 하는 주제가 혹시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확하게는 열어달라는 사람이 이메일 보내와서 열어놨더니 안 온 대참사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아, 어,
그래서 아무 그냥 말이나 본인 근황기 같은 거. 뭐 근황도 좋고요. 이제 아무 말 다 좋습니다. 어, 아까 전에 왕엄수 이제 참석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막 어머님이랑 그 음악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 영상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살짝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나 해서 약간 들어간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혹시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아니 원래 그것도 제가 그 막 그때 발표하려고 막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막 자료 끌고 모아서 막 그때 화성 막 뭐 어쩌고 발표하겠다고 그때 저질러 놨다가 막 준비만 열심히 해놓고 그때 뭐 어떻게 안 됐었는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 그저 클래식 저 좋아합니다. 네, 뭐 많이는 오래 들었다고는 못하는데 워낙 이쪽은 또 몇십 년씩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좋아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 하셔도 됩니다. 수학 얘기일 필요 없습니다. 저번에 왕엄수 제목이 무슨 군 구조와 음과의 대칭성이었나? 그래서 제가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보고 약간 이건 도대체 뭘까? 하면서 약간 약간 살짝 공포스러웠던. 네. 네, 아직 채널에서 뭐그 사람들이 없어서 뭐 참아 못 하려고 있는 게 음악, 요리, 이면에 있는 어떤 수학적 대칭성에 대해서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 이쪽으로 어떤 이제 석박사 논문들을 사람들이 쓰도록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적절한 사람들이 없고요. 근데 이제 음악이면 어떤 적절한 대칭성들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심미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굉장히 불모지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들을 해나가기에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왕엄수 레코드에는 저희 어머니가 납득하시는 선 얘기들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오늘 톡 보니까 면접 교수님 면접에서 물리학 관련해서도 이제 그 오퍼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학의 그 제가 구체적인 게 지금 그리고 그 얘기는 레코드하면서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고급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뿌릴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면 대답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은 약간 그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들 속도별로 쫄려 있는 시간이라 굳이 모든 의미에서 어떤 네이버들을 자극할 생각이 없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그냥 간접적으로만 표현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정이 좀 되면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방식으로 이거를 얘기를 어떻게 할지는 좀 나중에 좀 결정이 된 다음에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제 근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카톡방에 남긴 얘기 말고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묻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이건 진짜 이 시점에서는 이제 희망사항이긴 한데 제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가야 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이게 어떤 20대 때 가졌던 아까 이제 이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어떤 열정들이 저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일단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갈수록 바사삭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어떤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편하게 살란다. 약간 그쪽에 어떤 나태하고 태만한 어떤 이제 아재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냥 대충 살자. 그냥 그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근데 분명히 제가 그런 시점들이 인생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도 하고 했겠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인드셋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올해의 목표는 가늘고 길게 가자. 편하게. 그 대신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고. 근데 말이 쉽지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뭐가 많아. 그래서 책임지려면 뭐 예전에 뭔가 이제 어떤 야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면에서 뭔가 근데 이제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갑자기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야망도 약간 바사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는 대로 살자. 약간 제 현재 마인드셋은 그쪽이고, 그리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흘러간다고 나쁜 것도 아니다. 딱이 나짓에서 딱 그 취지에 맞는 말들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이랑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새벽에 깨서 그 제가 지금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거든요. 가끔 이제 제 화면에 등장을 하는 한 마리가 이제 이제 언니가 루모스고,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단추예요. 이제 딱 그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작을 때 데려왔는데 너무 작아서 단추라고 지었는데 그 진짜 둔둔하거든요. 보면 이제 똑같은 양을 먹는데 이게 확실히 제 생각에 다이어트 같은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유전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똑같은 거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면, 아 원래 이제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약간 이제 인생의 어떤 묘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이프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그 약 사실 어떤 얘기하다 보니까 꼬이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깼는데 그 단추가 보통 이제 배고프면 저한테 오거든요. 저한테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배고플 때. 배고픈데 이제 이제 저밖에 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통조림 따개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면 그냥 쓰다듬고 안 주고, 약간 이제 안 그래도 지금도 살 이제 털쪘는데 좀 더 찌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쓰다듬 갔다가 톡톡 가더라고요. 그 와이프 있는 방으로. 그래서 그래, 이게 인생이지.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었을 때 되게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혼자 살 때.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원했었는데 책임질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누리는 것들도 사실 당연하지 않구나.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게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애써서 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약간 뭐지?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냐, 야망들이 컸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 나 진심으로 그런 거 없고, 아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약간 저는 좀 그쪽으로 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잡마켓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좀 괜찮아요. 이게 되게 말이 웃기는 건데, 잘 되면 괜찮다. 물론 잘 됐으면 한 마음이 당연히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그거보다 어차피 뭐 어떻게든 될 거야. 약간 그런 무책임한 그런 마인드셋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뭐 안 되면 또 뭐 살 길이 있겠지.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어플라이한 곳들에서 연락이 오면 약간 어리둥절한 약간 그런 마음을 갖고,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약간 좀 그쪽이고, 특히 이제 이번 한 주부터 이제 미국들은 다 개강들을 이제 하거든요.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떤 정신은 좀 없을 수는 있겠다. 좀 약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각오하기 싫어요. 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또 바빠야 되고, 일단 참 싫다. 약간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6시 20분인데 오늘 이제 한 10시부터 이제 티칭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1시간 1시간. 그래서 또 걔네들 앞에서 또 하나는 150명, 하나는 60명 앞에서 재롱을 떨 생각을 하니, 귀찮다. 그냥 사는 걸 이렇게 귀찮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냥 이제 잡설 근황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약간 저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티칭 그것도 그렇고, 약간 교수님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거 이면에는 아마, 물론 여태까지 하신 노력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약간 그냥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약간 그런 자신감 아닌 자신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냥 해볼 만큼 해봤다. 이거 자신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자신감은 약간 좀 진취적인 그런 마인드셋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딱 내가 이 짓거리도 해봤는데 뭔들 못해, 이런 게 약간 그 자신감에 대한 마인드셋이라면, 제가 이제 어지간해서는 이제 와이프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와이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접근 얘기를 하면, 와이프도 한 10년 정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한 사람들은 이게 야망이 없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뭔가를 더 이뤄야겠다는 약간 그런 욕심에 대한 마인드셋이라기보다는 별거 없구나.
약간 그 자신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아 참 피곤하다 사는 게 약간 좀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살 길이 있어. 약간 그런 마인드에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랑 좀 조금 결이 달라요.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해보니까 어렵고 계속 해야 돼. 약간 좀 그쪽인데 이제 배운 도둑질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계속 살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계속 그렇게 살야 되는 약간 그런 배부른 약간 그런 건 수는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 옛날에는 목표가 좀 선명했거든요. 어떤 뭐 돈을 벌어야겠다. 어떤 그냥 이런 게 어떤 명예 같은 게 주어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난 그냥 편하게 살란다. 약간 이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본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속마음들이겠죠. 근데 제 마음은 약간 그쪽에 가까워.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진짜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약간 진짜 깊은 마음속까지 공감이 너무 돼요. 뭔가를 진짜 많이 가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 의미에서 뭔가를 성취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강하게 집착했을 때 너무 많이 약간 갈아 넣어 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항상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항상. 네, 몰랐어요. 마치 약간 그 막 운동하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니까 운동한 사람들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막 2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랑 오프 더 레코드로 막 얘기하고 했을 때쯤에. 그래서 좀 진짜 많이 뭔가 좀 약간 띵 했어요. 되게 약간 뭘까? 뭘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약간 왜? 도대체 뭘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 뭘 위해서? 이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막 써봤어요. 그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렇게 써봤는데 진짜 웃긴 게 그 중에서 한 가지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가지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현타가 왔어요. 그때 이제 막 일부러 막 바다 보이는 카페 이런 데 가서 막 썼는데 진짜 나한테 너무 모질게 됐구나.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좀 요즘에 뭔가 제가 딱히 이룬 거라고 한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뭔가 한 번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무조건 이악 물고 한 번, 2번 더, 3번 더 이래서 이제는 모르겠다. 그냥 그냥 뭐 피아노나 한번 치고 자자 이러고 요즘은 좀 뭔가 그래서 마음이 편해져서 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도 근데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계속 올라오거든요. 뭔가 그래도 애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게 계속 있어서 그래서 마음에 좀 성가심이 있어요. 이게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열심히 안 살려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것도 쉽지가 않다. 예, 좀 그런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합니다. 네, 공감하고요. 진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예. 막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제 노력들을 해온 세월들이 있었는데 어떤 입에 그래도 염증이 한 3개쯤은 나야 좀 노력 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짧지 않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제 불안감을 컨트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요소들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가장 기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정말로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예전에는 어떤 이제 가령 이제 멧돼지 달려가듯이 어떻게든 하면 꾸역꾸역 해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 좀 더 이해가 좀 더 달라진 것 같으니까 그게 어떻게 좀 영향을 좀 끼치냐면 저한테는 그냥 딴 얘기가 아니고 오늘 얘기로 그냥 예전에 좀 목표가 있으면 무리했거든요. 근데 목표보다 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아까 가늘고 길게라 얘기한 게 그냥 목표는 안 달성되어도 돼요.
내가 더 중요해. 그냥 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아닌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 보는 거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은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실질적인 거에서는 제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수학을 할 때도 이제는 일단 문제 어떻게든 되는 문제 잘 찾아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근데 그 스피릿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분명히 그 사이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오히려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에서 또 오는 어떤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원래대로는 새해 초면 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서 언제까지 이런 거를 해서 약간 이런 마인드셋인데 지금은 약간 그냥 약간 놔버린 그 어떻게 되겠지 그 길이 있을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한 분 그 조인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오늘의 이 얘기를 만든 분이긴 한데 그 조금 감 잡으시는 동안 조금 더 얘기들을 좀 합시다. 저는 네, 뭐 잠깐 그냥 저분 준비될 때까지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 정반대의 결인데 아마 뭐 나이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저는 목표 없이 오래 살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한 다음부터 그냥 별 생각 없이 너무 오래 살았는데 약간 오히려 무기력한 삶이 더 두렵더라고요. 약간 무기력할 때 오는 그 회의감이나 막 허무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안 오게 하려고 더 막 애쓰고 더 노력하고 그냥 약간 그러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교수님처럼 나중에 이 짓을 할 만큼 하고 나면 약간 그런 초연해지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제 그 주인공 네. 그 좀 더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럽게 그 한 번 이제 들어오셨는데 혹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갓 20살이고요. 이제 이 나실수 팟캐스트는 원래 저는 이제 멤버십에 가입돼 있진 않고 그냥 우연한 계기로 교수님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떠서 그게 아마 그 동영암호랑 FPGA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그냥 이해는 못하고 이렇게 보다가 재밌다 해서 닭가수 레코드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직문수 3기 이제 레코드 올라오고 있는 거를 챙겨보고 있는데 그 멤버십에 가입은 안 돼 있는데 나실수는 이제 멤버십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들어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대한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약간 한국 대학을 쓰지 않았고 이제 입시할 때 그래서 아예 한국 대학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대학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지금 쓴 대학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갈림길에 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과학이랑 수학을 좋아는 했는데 학교에서 막 열심히 하진 않아서 막 6등급 수학 미적 6등급도 받아보고 그런 생활을 보냈고 이제 지금은 그런 문제풀이보다는 교수님이 주시는 그런 관점들을 보니까 이런 수학이라면 더 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그런 호기심에 이 채널을 계속 챙겨보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이제 흉화들이 아마 해주실 말씀들이 이모저모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흉화들 한번 등판하셔서 어떤 질문이든 얘기든 저는 오늘 좀 묻어가고 싶거든요. 네, 얘기도 좀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상태가 그 입시 그거를 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대학을 갈지 안 갈지를 그냥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에 미국 확장 캠퍼스가 있어서 송도에 그래서 거기는 이미 다 합격증을 받은 상태고 하나 교육 대학은 조립 때 이제 얘기하는 거 아직 맞죠? 순위.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미 합격증을 받아놨는데 이제 갈지 말지도 모르고 아직 하나 대학이 남아서 거기가 나오면 거기를 갈 텐데 안 된다면 대학을 안 갈 생각도 있습니다. 네, 김원준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 이제 대학에 어 이제 안 가시는 거랑 가는 거랑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일단 원서는 냈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지점에서 대학을 간다면 고민하는 것이고 안 간다면 고민하는 건지.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진 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이제 그런 공부를 해서 하고 이제 막 웹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이런 저런 프로젝트도 해보면서 충분히 대학 안 가도,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안 해도 일단은 뭐라도 사부작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게 대부분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나 이 학위를 받아야 돼. 내가 이름 있는 랭킹이 높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아야 돼. 이건데 저는 그냥 대학에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그냥 그런 곳에서 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학위보다는 그냥 대학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그걸 전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를 알고,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창업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그러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대학을 가고 싶은, 그래서 원서를 쓴 생각도 있고, 동시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된다면 이제 그런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제 지원은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기회 비용을 좀 따졌을 때, 그냥 바로 취업이든 그 자금을 가지고 창업이든 뭐를 해보는 게, 왜냐면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너무 건강한 고민이고 너무 많은 고민이라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냥 완전 너무 건강한데요. 그냥 네, 계속 고민해 보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저는 제 아들이 딱 그렇게 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저는 자녀를 키우는 지금 이제 모토가 성인이 되면 내쫓는다. 집에 살겠다고 하면 렌트비를 받는다. 이게 공리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일단 성인이 되면 선택과 책임. 약간 그리고 거기서 뭐가 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국 사회의 어떤 그냥 균일적인 저희가 잘 아는 어떤 잣대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들을 듣는 것 같냐면 제 생각에는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살면 후회해. 나중에 힘들어져. 이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에 그 카운터 파트는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어요. 좀 말이 웃기는 건데 어떤 더 쉬워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해봤자 이건 이거대로 힘들고 저거 해봤자 저건 저거대로 힘들고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인 힘듦은 제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어, 일도 배우는 것도 당연히 쉽지는 않은데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것들 다 애시당초 잘 안 되죠. 거의 다 잘 안 되는 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들은 애시당초 다 어렵고 힘든데 보통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이 힘들다기보다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이것도 얘기를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대학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논지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커뮤니티. 전 그것도 동의 안 해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어떤 경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하나도 사실 하나하나 동의하지 하나하나 다 어떤 얘기하면 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사실 이제 어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좀 그쪽이고 그 오히려 근데 이제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만약에 전혀 없으면 일단 그렇잖아요. 또라이 보존 법칙에서 내 주변에서 없다고 여겨지면 자신을 의심해 보라고. 약간 그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좀 일반적인 맥락에서 어떤 스킬셋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분야들을 할 때는 그냥 잘하면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출신이냐 이거보다는 약간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한국 정서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안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거의 카운터파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서
그게 어렵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실패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되게 쉽게 하는 말이지만 참 사는 게 좀 피곤해서 이제 지금 조인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좀 그렇게 갈아 넣어서 살던 그 흉님 한 분이 갈아 넣어서 살아보니까 아 인생 피곤하다. 그냥 좀 그냥 맘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나누고 있었어요. 네. 관련해서 혹시 피곤합니다. 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아 넣으면 피곤합니다. 갈아 넣지 마세요. 제가 진짜 갈아 넣었거든요. 한 20살부터 서른 한 8살까지 갈아 넣었는데 아 힘듭니다. 갈아 넣지 마세요. 즐기세요. 많이 노세요. 네, 이런 흉화들 말 들으면 인생 딱 망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열심히 갈아 넣어야 되는 아니 거죠. 그 논다는 표현이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진짜 노세 노세 젊어 노세가 아니고요. 결국은 경험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면 다 배울 게 있고 다 잃을 게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이드오프는 본인밖에 결정을 못 하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고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답이 1도 없거든요. 그냥 내가 맞다고 내 메모로 그냥 가서 들이받고 해보는 게 짱입니다. 근데 들이받을 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걸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부딪혔는지 하는 척 하다가 자빠졌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근데 하는 척 하다 자빠지지만 않으면 저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어, 저는 이제 그 동영 선생님 말을 들을 때 진짜 약간 제가 옛날이 조금 떠올랐어요. 정말로요.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대학 원서를 하나도 안 썼었어요. 실제로. 한국 대학 원서를 하나도 안 썼고 장난이 아니라 산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때 산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 이런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뭐 대가리 박치기식으로 뭐 이제 뭐 깨지면서 뭐 공부하고 했는데 어, 뭐 알아서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불편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뜻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문적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일단 한국은 제가 고등학교에 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훌륭하신 교수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뭐, 약간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았는데, 어, 이제 이유철 선생님께서 갈아 넣으시면은 이제 약간 힘들다. 그거 정말 맞는 말이고, 맞는데, 그것도, 어, 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까지 가봐요. 약간, 그 끝까지 달린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어, 미국 가시면은 근데 이거는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본인이 두드리면 무조건 기회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돼 있는 문화고 네트워킹 잘하면 분명히 끌어줄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갓 성인이 된 어떤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이제 기준이 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좀 좋게 표현한 거고 뒤집어서 말한다면 어떤 사회에서 얘기한 것들이랑 많은 것들이 딱 일치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특히나 20대 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의 경험도 이제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주입받아온 어떤 기준들과 정답들이랑 대비해서 볼 때 그냥 어떤 피치 못하게 어떤 내가 실패처럼 여겨지거나 그런 순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어떤 그냥 그런 밑거름에 해당하는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를 소설로 배워버리면 못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번 실행도 당해보고 어떤 것들 당해보면 그 경험이 사람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되게 괴롭지만 직접 경험들을 유의미한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들은 참 좋은 것 같다. 뭘 위해서냐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내가 언제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느 기질의 사람이고 그것들을 알려면 스트레스도 받아봐야 돼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남들은 이런 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은 괜찮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에 의해서 겪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이게 간접 경험으로 의지하지 마시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들면 또 그것도 버티기가 힘드니까. 근데 어차피 그게 좀 조율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자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는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음, 이게 좀 웃기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사회에 속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을 마주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이제 참고치들이 있겠죠. 내가 저런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겠고 이런 사람의 의견은 어떤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별로일 수도 있겠고 자신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언제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를 가장 위하는 사람은 실제로 방식이 타당한지랑은 별개로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언제나. 어떤 이것도 반례가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할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는 방식 자체가 부딪힐 때는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자식이 이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동의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한 거는 좀 별개의 얘기죠. 어떤 나를 정말 위하는 거지만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그럼 부모가 이제 그냥 어떤 해주는 말과 어떤 친구나 어떤 그냥 사회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은 좀 결이 여러 면에서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그거를 비춰 볼 때 어떤 조언들이 좀 들을 만한 조언들이냐라고 하면 저는 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내가 뭐 분야 A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분야 B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분야 C를 공부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경험들을 따라 가지고 뭔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 생각은 사기꾼은 사기꾼스럽게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이 이상한 유튜브 채널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늘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어떤 적당히 어떤 유혹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어떤 이런 것들 있죠. 아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블로그 하는 법. 업무 자동화해서 스마트 스토어 잘 하는 법. 그러면 일단은 뭐를 의심해야 되냐면 이게 미생에도 그런 대사가 이제 오 차장한테 있는데 뭐냐면 오 차장이 어떤 대기업에서 온 어떤 프로포저를 읽다가 어떤 갸웃하는 장면이 초반부에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모든 사람. 이기적인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어떤 부모 자식 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해서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게 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걸 줄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100%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기심이 기본적으로 보여야 돼. 이기심 꼭 돈에 대한 것만 한정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뭐가 있을까? 약간 그거를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해주는 것 같아요. 분야를 막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요리를 해보고 싶다고 해봐요. 혹은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친하게 생각하는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땠어요? 물어보면 좀 어떤 느낌을 저는 좀 받냐면, 그러면 뒷골목에 슬쩍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담배를 하나 탁 피면서 넌 이거 하지 마라. 졸라 힘들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너 이거 하면 돼. 이거는 100%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금석처럼 생각해도 보통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해보면 다 속된 말로 그지 같고 좀 세게 얘기하면 진짜 족 같고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그 분야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거구나. 약간 그거를 하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적어도 10대 때 어떤 강제로 얽혀있던 관계랑 성인이 될 때 뭐가 달라지냐면 10대 때는 그래도 내가 어떤 행동의 제약이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어떤 매여 있는 그거가 있으니까 관계성도 거기서 그로 인해서 많은 게 정해질 때 친구나 어떤 장소적인 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성인이 될 때부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애시당초 나이 때도 내가 어느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지도 그렇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 기본적으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 좋은 친구란 무엇이냐? 전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친구란 무엇이냐? 좋은 친구는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축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보통 힘들 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인간성에 대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해주는 거는 이게 인간의 어떤 심리가 되게 교묘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이 일 때가 있어요. 되게 웃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이 있고 어떤 질투나 이런 감정들이 너무나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인간성을 떠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위하면 저 사람이 잘 될 때 기뻐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계속 사람이 잘 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의 작아짐과 초라해짐을 보기가 너무나 당연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거는 나도 남이 잘 될 때 그거를 기뻐하는 관계여야 되고 나도 내가 잘 되는 것도 건강한 의미에서 서로가 격려해주는 관계가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관계든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되냐면 서로가 깎아가는 관계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위안을 받는 관계는 서로한테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갈아 넣어라 이 말은 아닌데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나도 누리는 것들이 희노애락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서로를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되게 어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늘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을 이해를 어떤 할 만큼 관계성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인생이라는 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사람이 길러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저도 그렇고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죠? 별 기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네. 그냥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괜찮은 것 같고 역시 다그 김동원 선생님 포함해서 하실 얘기들 있으면 좀 편하게 듣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정답. 좋은 사람의 의미가 착하다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인연도 생기고 그게 막 많다, 다수다가 아니라 살면서 한둘은 생기거든요.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음에 제 인생에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다가 되게 어떻게 보면 미운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돼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라이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열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생각도 많은데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확실히 불안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선례들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상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나실수 팟캐스트도 좀 참여해보고 싶었던 게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뭐 자기계발서. 사실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성공담만 듣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좀 다들 이제 어려웠던 경험들이나 실패했던 경험들을 저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참여했고 다 너무 어, 네, 좋은 말씀들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낚이거든요. 이렇게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성인 때 어떤 좋은 커뮤니티 가면 거기에 어떤 따뜻함과 이러면서 그 수렁에 조금씩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뭘 봐야 되냐면 이 어떤 각각의 어떤 이기심과 나중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놓는 가운데 그, 네, 이 거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저는 고민이 있으면 좀 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할 때 되게 혼난 부분이 뭐였냐면은 저는 당연히 연구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진짜 큰 문제였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 액션을 해주면서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을 안 하는 순간 그런 피드백도 없어지면서 약간 관계도 소박해지고 좀 차이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면은 적든지 뭐 말을 안 하든지 조금 표출을 해야 조금 해소가 되면서 좀 다음 스텝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이게 성인이 되면 그 특히나 이제 그 어떤 20대 때는 그런 거를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30대 이상, 30대에서 조금 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40대 약간 뭐가 있냐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가 성숙이 아니라는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별개의 의미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이 흑백이 아니어가지고 실제로는 어떤 단순히 옳고 그르고를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밖에 없는 맥락들이 또 있다는 거를 보면서 어떤 얘기들을 참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제 아이가 이제 3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육아 프린시플 말하는 사람 보면 좀 미워요. 안 맞거든요. 실제로 되게 애 키우는 거 쉽거든요. 그냥 막 먹여가지고 그냥 기저귀 갈고 재우면 되는데 안 자는데 뭔 짓을 해도 안 자는데 약간 전 인생이 좀 그런 실제로 그런 겪다 보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될 때가 있거든요. 힘든데 저는 사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프린시플을 말하는 건 늘 언제나 쉽거든요. 그냥 이런 거야.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아니거든요.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어차피 겪을 거 다 겪어야 된다. 겪을 거 다 겪어야 되고. 근데 어떤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20대 때는 제가 그거를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20대 때 성공했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편이에요. 제 어떤 바이어스에서는 그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미숙한 단계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로는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그건데 저는 10년 넘게 일기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뀌어 있던 예전의 어떤 기록부터 어떤 학위 과정 때 어떤 기록들과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 다 이제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어떤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모든 의미에서 그런데 어, 이게 직접 경험들이 들어가다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게 나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도 어른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그냥 어떤 인생 선배고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양질의 경험들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참 많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접 경험에 대한 거를 계속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너무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삶의 루틴이 돌면서 그냥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삶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어떤 경험한 세계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떤 회색 지대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직접 경험들로 인한 성장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쉽지. 그것도 참 쉽게 할 말들은 아니에요. 약간 그런 얘기들은 좀 드리고 싶고. 좀, 네. 아, 그, 20살이라니. 참,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네. 이 까마득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제가 바로 엊그제 약간 방금 김동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서로 그냥 약간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제가 96년생이라 만 나이는 27이고 뭐 그런데 29이고 그런데 그냥 제대로 자리 잡은 친구가 몇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서로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 약간 서로를 위로하는 느낌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요새 그냥 불안감을 즐기려고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모험의 답이 있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안 해본 거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걸 해야 뭔가 바뀔 테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냥 불안할수록 오히려 뭔가 되는 길이다. 이러고 약간 자기 체면을 하고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살 딱 되신 분이 여기에 아까 저번 주 개 털리는 그 영상을 보시고 나 여기 들어올래요 메일을 보내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그냥 되실 분 같아요. 그냥 제 20살 때를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냥 술 먹었거든요. 그냥 되실 분 같아서 사실 제가 뭐 잘하는 듯이 떠들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웃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되게 웃기는 포인트. 그쵸. 지난주 나셨으면 진짜 개 털리는 어떤 완전 탈탈 터는 비 온 날에 약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거 듣고 오시는 거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학교부터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녔고, 저는 이제 인천에 사는데 학교는 김제 전라북도에 있어서, 그때 이제 2주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학교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버지께서 그런 그 대안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멋모르고 갔죠. 가서 3년 생활하고, 아, 일반 학교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이제 뭐 제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주어진 공부하고 야자하고 집에 이제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 좀 싫어서, 그 이제 같은 계열의 이제 고등학교 같은 곳에 있는 그래서 지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일기 쓰신 걸 보니까 이제 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저도 방금 조금 생각해 봤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직 경험이 많이 없지만 제 그냥 20년 경험 안에서 보니까 많이 사람이 달라지는 게, 그리고 그게 되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철없이 그냥, 왜냐면 이런 억압이 싫으니까, 특히 기숙사여서 그랬는데, 또 고등학교가 되니까 점점 이제 그 책임이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니까, 또 동시에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 왜냐면 나는 아직 세상에 대해서 그냥 뭐 돈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관념도 아예 없고 이런데, 과연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되게 걱정이 많이 되면서, 이제 어른이 되게 싫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학교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그런 거를 많이 이제 겪어 오신 분들이니까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는 되게 그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독립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정서적 독립 플러스 경제적 독립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이 쉽지. 그, 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말로 나는 독립했다 라고 해야 어떤 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말할 수 있죠. 안 그러면 반쪽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말이 쉽지. 그,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네, 어떤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 약간 이거보다 저는 약간 이건 너무 간 것 같고, 그거보다 일단은 내가 내 몸 챙긴다. 어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이 맥락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 몸 챙기는 게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걸 어떻게 할지 자신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자신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김원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해요. 어떤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갈아넣고자 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갈아넣고 나니까 실체를 알고 나면 갈아넣기 싫다. 할 줄 모른다랑 좀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살아야 돼. 약간 그 사이드가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듣고요. 저는 약간 지금 친구들이 다 취직하고 해서 하는데 보면은 얘네들 맨날 불어가거든요. 삼성 간 친구들, 이거 우리 부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좀 좋은 부서 가려고 열심히 하는 데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연봉 꽤 잘 받으면서 하는 일도 그냥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딱딱딱 하는 애들도 이 회사 망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직하는 거 같거든요. 저는 이거 갔을 때 그냥 그러니까 불안감은 그냥 뭐 인생의 그냥 친구 정도로 느끼고, 그냥 불안하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감은 그냥 언제든지 있는 거고, 뭐 그거 신경 쓰고 할 거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 심리적 독립보다 경제적 독립을 먼저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의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저희 어머니가 20살 때 저를 추천내셨어요.
그러니까 딱 1,000만 원 주고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쳐가지고 예, 극단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극장 빌리는 계약서를 겁도 없이 제 이름으로 사인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공연이 폭망했죠. 빚이 3천만 원 넘게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집에 얘기하면 해결을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군대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조금 세상을 배웠어요. 아, 예. 제가 그래서 빚 때문에 군대도 그냥 가면 안 돼가지고 전문연구원을 갔어요. 니 갚으려고. 가서 그거 하면서 뭐 과외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때 조금 세상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개체가 사람들이 되게 타부시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매개체거든요. 돈으로 맺어진 사람 간의 관계, 일의 관계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작은 것 본인 생활부터 독립을 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내 삶의 바운더리를 결정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되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많이 와요. 네. 그냥 부모님이 주시면 당연히 편하긴 해요. 불안감도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책임지면서 나를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을 가져가는 게 학부 때 좀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불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살면서 불안을 많이 느껴온 사람으로서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이르지 못할 때 그거가 내가 못 될 것 같을 때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저도 뭐 2달 전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감을 잡았지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별로 불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돼도 좋고 뭐 안 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 수많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무수한 선택을 하겠죠. 이제 김동영 선생님께서 이제 나실수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앞으로 뭐 10분 뒤에도 어떤 선택을 할 거고 내일도 어떤 선택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선택을 계속 함에 있어서 뭔가 헷갈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항상 돌아가야 될 질문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나? 내가 즐겁나? 내가 이걸 왜 하지? 나한테 좋은 건가? 나한테 맞는 건가? 항상 나로 이거 질문을 되돌리면은 어쨌든 나한테는 맞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저는 정답이라 생각해요. 나한테 맞으면 그게 사회에 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헷갈리시면은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 약간 나한테 모든 질문을 되돌려서 이제 살아가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저 약간 그 생각난 게 그 실질적인 거 좀 생각이 난 게 CS 쪽으로 가시면은 그막 커뮤니티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막 디스코드도 엄청 많고 막 예를 들어 뭐 뭘 정확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왕창 들어가셔가지고 가서 헛소리도 좀 하시고 헛소리도 듣고 이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뭐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최근에서야 좀 약간 절감을 해가지고 일찍 좀 막 그런 데를 많이 기웃기웃거렸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학교가 아니어도 굳이 막 있잖아요. 영어 잘하실 거잖아요. 아마 잘하실 것 같은데 영어로 검색하면 개발자 커뮤니티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뭐 굳이 뭐 레딧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디코드 많을 거거든요. 아마 그런 데 들어가서 좀 많이 불러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네. 사실 안 그래도 꽤 디스코드 채널도 이제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나 레딧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또 이제 뭐 학교 공부한다 하면 또 이제 안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요즘 다시 이제 방학이라서 지금 이제 사실 수학이 여기 나실수, 아니, 이 수질 채널도 하나에서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활동을 하다가, 멤버십도 좀 가입을 해서 슬랙에서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고등학교 때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있어서 조금 겁도 나긴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을 이제 만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커뮤니티가 어쨌든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도 스스로 많이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S랑 약간 이런 다른 결이긴 한데, 그 수학 이 채널을 이제 계속 보는 게, 그 동영암무 그쪽에서도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하드웨어, 이렇게만 하기에는 좀 경쟁력이 많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 많이, 왜냐면 AI가 이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어쨌든 CS나 이쪽 AI나 이쪽이 전부 수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니까, 제대로 좀 수학을 해서, 이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CS도 전공을 하고 싶지만, 수학도 전공을 좀 같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게 좀 뭐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석사 박사까지 수학으로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게 될지는, 어떤 학문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CS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있고, 그게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직 이제 고등학생 이제 갓 졸업했고, 그래서 이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분야구나. 이 수질 채널 이제 증문수 레코드 보면서 이제 필기도 같이 하면서 보는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좀 여기서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는 같이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디스클레이머부터 좀 걸고 넘어가면, 그 어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들을 말들은 아닌 얘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나중에 지금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레코드본을 보든 걸러서 듣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향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어, 그 일단은 저는 지금 이 수질 채널의 커뮤니티를 어떤 성격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고 되어진 게 있고 되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다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의미에서 뭐를 준비하는 회사가 냐면 저는 딱 그냥 단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10대 친구들이 나 서울대 가는 거 관심 없고 그 별거 아닌 거. 아까 그 보상이 나한테 의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내 어떤 준비를 해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어떤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어떤 공무원 열풍이 불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인데 공무원 준비해가지고 이제 붙은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이제 어떤 한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이제 이게 맞다 싶으면 우아도 몰려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10대 친구들이 어떤 대학이 아닌 대안들을 실제로 어떤 거를 제안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가 1번.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2번. 40대 50대 분들이 커리어를 새롭게 만들고자 할 때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길어야 끼케야 1년 2년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수학이라는 것도 다 까먹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좋다. 내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할 테니까 나한테 시간이 한 2년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가 제가 지금 이제 수질 채널에서 어떤 방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10대 얘기로 간다 합시다. 그쪽이 가장 지금 맞닿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보상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보상에 대한 질문이고 예전에는 그 보상 체계가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면 나한테 어떤 사회적인 보상들이 주어진다는 이 대전제가 실제로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무너져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기본적인 어떤 한국 사회의 구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미적분학이랑 기하학 같은 거 이제 뺀다는 건 대치동선에서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이제 어떤 여러 이제 그 루트들에서 난리가 난 거고 이미 어떤 그 사교육계에서는 그거에 맞게 발빠르게 그냥 움직일 거예요. 어떤 그냥 돈이 나오는 구석은 애시당초 그런 거니까 그거는 그건 건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이나 이런 게 결국 대안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사실은 이게 창업 자체도 포인트지만 그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어떤 보상들을 내 어떤 애씀과 수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하든 진짜로 뭔가 창업을 할 때 이런 어떤 지식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유의미한 경험들을 얻기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당연히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냥 학자예요, 실제로. 유튜브는 어떤 제 본업이 아니고 부업에 가깝고 어떤 커뮤니티를 서포트하는 활동을 하지만 저는 어떤 제도권 어떤 이제 쪽에 속해 있는 대학에 속해 있는 학자란 말이에요. 젊은 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가 있느냐가 저한테는 질문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2024년에 여기 계신 몇 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그 사람한테 다 넘기되 보상도 그 사람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지금 여기 그 서재용 선생님의 경우는 지금 뭐 수학에 관심이 있냐 뭐 있겠지만 약간 본인이 신경 쓰는 맥락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채널에서 드론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안해 주냐면 드론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이 스터디를 하고 어떤 것들 하는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채널은 어쨌거나 커뮤니티 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잖아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떤 걸 준비해서 레코드하고 그 어떤 중간 과정에 대한 것들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일절 다 준다.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져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쓰든 그거는 알아서 할 얘기고 원하는 대로 줄 거고 그리고 채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채널 레벨에서의 줌 계정을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으로 공지를 해주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는 채널 레벨에서 해주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그 사람의 몫.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채널의 프로그램들이 제가 진행하지 않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우철 선생님도 스터디를 진행을 실제로 본인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속해 드리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를 중간 과정들을 쓸 수 있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10대 친구들이 지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좀 더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질문들을 받는 거죠. 어떤 수질 커뮤니티 레벨에서는 아 내가 지금 그 어떤 그냥 반항적인 심리에서가 아니라 나는 어떤 그냥 소위 이제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고 싶고 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이걸 어떤 구조로서 제안을 해주고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은 있는 그대로 레코드가 다 남는다. 그 대신에 이것들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은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대신에 어떤 원하는 것들에 대한 스터디들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시행착오를 포함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는 적어도 이 커뮤니티는 서로가 이제 다 실명을 까는 가운데 그 어떤 서로의 선택들을 각자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아닌 가운데 그 건강한 방식으로는 기본적으로 한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이라는 센스는 개개인에게 어떻게 서포트하는 게 최선이냐. 라고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수요 채널의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은 정말 학계 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어떤 그 응용 쪽 컴퓨터 사이언스나 통계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현업의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고민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런 어떤 티피컬한 어떤 패스가 이제 사실 전부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저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개인적으로 그 이제 신경을 쓰고 있냐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좀 더 하면 그 제가 그 내일 인터뷰를 보는 데가 그 순이에요. 한 군데가. 순이가 한 64개월 정도의 학교가 있고 그 순이 쪽에 제가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이제 보고 싶은 게 그쪽이 응용 쪽이 되게 특화가 돼 있는 쪽이거든요. 그 이제 그 학교 자체가 그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딱 어떤 질문하시는 결의 그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을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내일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 그 논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 저는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그 이제 제가 학자기 때문에 학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논문을 쓰는 일을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학자를 안다는 뜻 자체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뭐를 경험해 보고 싶냐면 스타트업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려면 제가 일단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그걸 가지고 할 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내가 그래도 수학 짬밥 좀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럼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 이게 단순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하고도 돈 벌 일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호텔에서 그냥 청소만 해도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되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더 그 고민들이 되는 면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수학하느라 골 아픈데 그냥 오히려 약간 몸 쓰는 거 알바하면서 그냥 오히려 쉬는 게 나한테 정신적으로나 몸으로 훨씬 건강할 것 같아. 내가 굳이 이 개고생을 또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좀 어떤 좀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10년 동안 스타트업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근데 할 거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거 쉽지 않네. 직접 경험을 하는 거 참 쉽지 않네. 약간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서. 네. 아무튼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거라면 환영이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낚이시는 느낌으로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멤버십 안 들어오시고 오히려 좀 더 보시길 바래요. 여기저기 좀 더 보시고 예.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듣고요. 저는 제가 사기업 쪽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했던 약간 프로그램 쪽을 봤을 때 어떤 공기업이나 회사나 국가 같은 데서 거의 많이 주로 일을 해봤다 보니까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저한테 진짜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네 개발자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면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개발인데 제일 쉬운 거다. 그래서 네가 역량을 가져야 될 점이 뭐냐면은 다른 개발자에 비해 없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도큐멘테이션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1학년 돌아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도큐멘테이션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교수님들도 아직도 이런 거에 좀 허덕이고 이게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제일 어렵고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15분 내로 얘기는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자유롭게 얘기들 나누면서 일단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뭐 같은 전공을 뭐 희망하는 지금 그 학교의 친구들은 있나요? 동기들. 네, 꽤 이제 한국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도 수학쌤이랑 같이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제가 수업 뭐 조금 아는 건 없지만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이제 알려주고 그런 것도 하기는 했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저희 학교 뭐 전산부 부장, 뭐 전교 부회장 이런 거 위주로 좀 그냥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4시간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애들이랑 떠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자만일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조금 강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여기 이제 채널에 들어와서 좀 저도 얘기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 포럼 같은 데도 다녀와서 또 그런 데선 무슨 얘기하나?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좀 저도 이제 직접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접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이 일을 빨리 해보라고 하고 학교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부 다니면서도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런 쪽, CS나 이런 쪽은 한국에서 한다면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너무 그 주어진 정보에만 제한하지 마시고 좀 넓게 넓게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학부생 때가 좋은 게 들이대기가 좋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꼭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생일 때 명함 만들라고 꼭 시키거든요. 명함 만들고 그거 한 2천 장 만들어가지고 다 쓸 때까지 그냥 돌아다니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그 특히 되게 별거 아닌 세미나나 아까 뭐 포럼 갔다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거 등록비 되게 비싼 유료 포럼들 같은 거 보통 학부생들 비싸서 못 가 이러고 안 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메일 써가지고 관심 있는데 듣고 싶은데 세미나 지원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100% 받아준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하고 거기 있는 실무하는 분들한테서 컨택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 거 최대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의 일을 직접 해보는 거랑 그냥 아 이렇구나라고 듣는 거랑은 진짜 천양지차라서 되게 작은 거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코멘트 남깁니다. 그 말씀하시죠. 미국 대학은 뭐 어느 주 이렇게 지원하셨나요?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까 이제 직접 이제 지원한 거는 오스코시, 이제 위스콘신주에 있는 대학을 하나 쓰긴 했는데, 이제 거기는 그냥 유학원 통해서 한번 경험 삼아 써본 거고, 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이제 송도에 유타랑 이제 스토니브룩, 뉴욕에 있는 거, 그래서 두 개 합격을 했는데, 이제 순위 스토니브룩에만 이제 예치금을 걸어둔 상태고, 근데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이것저것, 그래서 뭐 커뮤니티 컬리지만 갈지 뭐 막 이런저런 그냥. 왜냐면 이제 남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굳이 뭐 4년제 대학 꼭 졸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2년 하고 뭐 편입해보고 싶으면 학점 좋으면 편입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네,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안 돼서 문제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듣고요. 네, 사실 안 되는 것보다 안 해서 문제죠. 하면 다 됩니다. 그 저는 이제 미국 대학 트랜스퍼를,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갔는데요. 어, 뭐 이제 CS 쪽으로 다 하시는 거면은 이제 막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하는 성격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살아남기에 제일 좋은 성격이 뭐냐면 잘 삐대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못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뭐가 주어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더 할 수 있어. 그럼 무조건 일단 할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가서 아 사실 나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하면은 가서 아 뭐야 이러고, 아 그래 알았어 일단 뭐 여기 왔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봐라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약간 실제로 뭐 인도인 이런 애들 진짜 막 그 잡페어 이런 데 가보면은 걔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걔네는. 근데 막 말하고 이제, 근데 오히려 막 그런 애들이 뽑힌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막 잘, 막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능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거기서 이제 뭐 잡 스크리닝 하면은 제일 좋은데 뭐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 뭐 리크루팅 하는 사람도 그냥 아 얘는 말 못하는 에이시안이구나 하면 그냥 뭐 패스고 이런 거니까, 이제 뭐 김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성향이시면은 오히려 약간 잘 삐대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이런저런 얘기들 나눴는데, 김노현 선생님 오늘 좀 어떠셨는지 얘기들 좀 나눠주시고 그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코드 봤을 때 다른 뭐 직무스도 그렇고 이 나시스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딱 뭔가 좀 일단은 되게 유튜브에서 보던 분들을 꽤 많이 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그냥 내적 친밀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제 주변에는 다 제 나이대 친구들 그리고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밖에 사실 없는데 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나이대 지금 계시는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던 게 결코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너무 좋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고 마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랑은 좀 다른 겁니다. 잘 될 수 있다랑 잘 될 거야랑은 다른 거고 그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오늘 대화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그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떤 진정성을 담은 얘기들은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질스 팟캐스트는 여기서 레코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